그리고 다달이 캐피탈에 내는 할부금도 매입이 잡히나요? 보험료가 엄청 올랐어. 남들보다 25% 차를 싸게 산 거죠?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린 댓글들을 좀 읽어보고 답을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개인 사업자이고 사업자 명의로 차량 할부 구매한다고 할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업장으로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는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는 경차 아니면은 9인승 이상 승합차 아니면 화물차 이런 차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원금은 부가세 환급이 안 되고 이자 비용만 된다는 말씀이죠. 할부로 구매하시고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과정은 내가 대출받은 거를 갚아 나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할부금을 상환하는 과정은 그냥 대출 상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할부를 하시면 이게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가 돼요. 자영업자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오래된 중고차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비용 처리하면 절세도 되고 차량에 나가는 돈도 적다는 말씀이시죠. 네. 리스, 렌탈, 그리고 자동차 뭐 일시불 취득, 할부 취득 비용 처리되는 툴은 똑같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차를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사업을 안 하는 일반 고객일 때랑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일 때랑 비교했을 때 뭐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차, 뭐 승용차를 산다고 가정해도 소득세트 비용 처리하면 일반적으로 25% 정도는 빠지거든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랑 사업주인 차량 구매자랑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25% 차를 싸게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아끼고 조금 저렴하게 사시는 그런 측면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차가 필요하시다면은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스나 렌탈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회사 대표가 이용한다면 렌탈보다 리스를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어떤 부분이 이득인가요? 리스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차를 빌린 게 아니라 돈을 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안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줘요. 근데 렌탈은 자동차 렌탈은 자동차를 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요.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를 리스하고 렌탈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을게요. 그냥 한 달에 내가 50만 원이 측정이 됐어요. 리스라면 50만 원이 청구가 돼요. 근데 렌탈은 부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55만 원 부가세 10%가 더 추가돼서 발생해요. 부가세 환급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시면은 사무실에 직접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차량가액 800이 렌탈료 800이 아닐까요? 그러면 감가상각 800은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차량을 사서 그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 5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감가상각비라는 형태로 비용 처리가 돼요. 1월 1일 날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럼 5년 동안 감가상각 그 기간 동안에 맞춰서 이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건데 4천만 원을 5로 나눠 볼게요. 그럼 딱 800이죠. 그러면 그 800만 원이 매년 감가상각비라는 형태로 비용 처리가 돼요. 800, 800, 800, 800. 근데 이 4천만 원짜리 차를 렌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달 리스료가 뭐 한 7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러면 1년 렌탈비가 840만 원이죠. 이 840만 원 중에 일부분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형태로 비용 처리가 돼요. 렌탈비나 내가 차를 사서 진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했나 이거는 결과적으로 성격은 똑같은데 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은 800이 한도인데 우리가 더 초과해서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차값 외에 기름값도 들어가고 보험료도 들어가고 자동차세도 내는데 이런 비용을 다 토탈해서는 한도가 1,50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랑 일반 차량 유지비랑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 렌탈비랑 이런 것들을 다 1,500만 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80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분이 이제 개인 사업자이신 거죠. 네, 차량을 구매하는데 남편 명의 카드로 할부 결제해도 업무용 차량 등록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내분 사업주 명의로 사신 거니까 아내분이 사업용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네, 당연히 비용 처리 가능하죠. 승용차 등록도 가능하고
세금 계산서가 아내분 사업자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등록 가능해요. 근데 이제 궁금하신 건 이건 것 같아요. 남편 명의 카드로 긁었을 때 문제되지 않느냐. 일단은 괜찮아요. 당장에 문제될 거 없어요. 이게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증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자 관계 안에서는 10년 동안 6억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해도 특별하게 증여세 나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대신 대금을 대신 내주는 거는 문제될 게 없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새 차를 구입했는데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차 사고 내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라는 거예요. 카드로 긁었으면 카드 영수증으로 등록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시고요. 매출액 얼마라고 써주셨고요. 출퇴근용으로 차량 한 대 구입하였고 사업장으로 직원, 이제 가족분이 직원이신데 출퇴근 시간이 달라 차량 한 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차량 한 대 더 구입 시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경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경비 처리가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가액에 대한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구입은 얼마든지 다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뭐 포르쉐 타고 출근하실 수도 있겠죠? 뭐 1억이 넘는 차를 사셨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법상 비용 처리될 수 있는 한도가 좀 있다 보니까 비용 처리 안 되고 좀 사라지는 금액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아내분 좋은 차 이제 사주고 싶으시면은 좋은 차 사주셔도 괜찮아요. 네, 댓글로 로뎀 좋당 감사합니다. 직원 2명이 같이 기아 레일을 사서 쓸 것 같은데 렌탈보다 신차 할부가 나을까요? 신차 할부로 사서 누구나 보험 들면 괜찮을지 렌트로 사야 될지 고민됩니다. 레이 같은 차는 이제 보통 사시면 오래 타시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저라면 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직원들이 자주 탄다. 저라면 렌트예요. 우리 직원들이 여기저기 다 박았어요. 보험료가 엄청 올랐어요. 왜냐면 이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저한테 전가가 되니까. 근데 이제 사장님이 주로 타시는데 가끔 직원이 타요. 그러면은 이제 신차 할부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주로 타느냐,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두고 판단을 해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리스로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의 리스비를 내면서 타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세법상 한도가 있으니까 8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제가 권장드릴 때는 70에서 한 달에 70에서 80 정도 사이를 많이 권장을 드려요. 더 많이 하면은 이제 비용 처리 안 되고 날아가는 금액들이 너무 많아져요. 특히나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한테 귀속되는 금액들도 막 생기거든요. 이거 뭐 대표자가 가져갔잖아 막 이러면서 막 상해 처분당하고 막 그래요. 뭐 개인 사업자시고 나는 그래도 좀 좋은 차 타고 그래도 난 비즈니스 가는데 좋은 차 타고 싶다. 그러면 뭐 당연히 좋은 차 타시는 게 또 맞겠죠. 이거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금 목적인데 할부 구매도 세금이 같다고 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비용 처리 물어보신 거겠죠? 그리고 다달이 캐피탈에 내는 할부금도 매입이 잡히나요? 대출을 상환해 나가는 과정. 내가 낼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은행이나 캐피탈사에다가 갚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할부금 원금 내는 거 비용 처리도 못 받고 이거 좀 손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차값 전액에 대해서 나는 비용 처리를 잘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할부금 원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어려우실 수 있다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신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사무실 블로그나 이메일 주소도 남겨져 있으니까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상담은 로뎀쌤.